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상대속도 유형 5개를 더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문제는 지식형 문항, 가벼운 문항을 좀 풀어볼 건데요. 우선 이 문제부터 볼 건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름 출제자들이 배려를 해서 문제를 낸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면 보시면 여기 BC 사이 거리가 2t 동안에 6d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얘 속도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t 제로분의 6d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럼 개수가 3 곱하기 t 제로분의 d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보면 얘 정제했는데 얘는 3v로 다가가고 있죠. 그럼 내가 그냥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3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친절하게 개수를 맞춰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 맞춰준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BC 사이 거리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BC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고 있어? 또 2t 동안 6d가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도 3v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 속도 모르니까 라지 v로 두게 된다면 이 C 같은 경우는 라지 v 플러스 몇 v를 적을 수 있어? 3v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지 v를 해결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이었죠. 그럼 운동량 보존을 쓰시면은 처음 운동량은 3mv였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나와? m 라지 v 플러스 2m 라지 v 플러스 6mv가 되고 그게 바로 3mv라는 거예요. 그럼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은 라지 v가 마이너스 v가 나오네요. 그럼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마이너스 v였던 거고 얘는 플러스 2v가 됐겠죠, 충돌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BC가 이미 떨어져 있는데 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이때는 AB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 AB가 충돌한 다음에 BC는 어떻게 돼?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죠. 그 말은 AB가 충돌한 후에 B의 속력과 C의 속력이 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AB가 충돌한 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플러스 2V니까 얘도 플러스 2V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A는 충돌 후 속력 V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B랑 충돌 후에 얼마가 된 거예요? 그냥 플러스 V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A의 질량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질량 관점으로 푸시면 되는데 지금 이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마이너스 V에서 2V가 된 거죠. 그럼 총 3V만큼 변한 거고 A랑 충돌하면서 얘는 플러스 2V에서 플러스 V가 된 거니까 A는 충돌하면서 V만큼이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는 3V 변했고 A는 V만큼 변했으니까 얘가 3배가 무거웠다는 거겠죠, B보다? 그럼 얘가 질량이 3m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기억 선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은 C가 A의 2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C는 정지했다가 2V가 됐으니까 그냥 4mV만큼 늘어난 거야, 운동량이. 근데 A는 어때요? A 같은 경우는 6mV였다가 3mV가 된 거니까 3mV만큼이 변한 거죠. 그럼 2배는 아니죠. 3분의 4배지. 그 다음 디귿. 처음 t 0초일 때 A, B 사이 거리가 몇 d였네요.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우선은 A랑 B가 부딪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그걸 통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찰해야 된다고. 왜냐면 A만 움직인다고 해서 B랑 만나는 게 아니라 B도 막 왔다 갔다 움직였잖아요. 그럼 B가 처음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쵸? 출발해서 얼만큼 갔어요? 6D만큼을 다가가서 C랑 부딪힌 거예요. 내가 처음에 6D만큼을 다가가서 C랑 꽝 부딪혔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딪힌 후에 속도는 처음에 3배만큼 줄어들었죠, 속력이. 그러면 내가 지금 2t 동안에 얼만큼을 더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마이너스 V로 2t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V로 2t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개수 맞췄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얘 마이너스 2D예요. 그럼 얘는 C랑 충돌한 이후에 얼만큼 가는 거야? 왼쪽으로 2D만큼을 가서 누구랑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A랑 부딪힌 거야. 그럼 B는 처음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4D만큼 간 위치에서 A랑 부딪히는 거라고요. 근데 A의 속도는 지금 얼마예요? 플러스 2V죠. 그리고 그걸로 몇 초 동안 가서 B랑 부딪힌 거야? 4t 제로초만큼 가서 B랑 부딪힌 거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2V0라는 속력으로 4t 제로만큼을 간 거기 때문에 총 8D만큼을 이동한 거예요, 처음 거리보다. 여기서 A는 8D만큼을 이동해서 이만큼 가서 여기서 B랑 부딪힌 거라고. 그럼 내가 B는 변이가 얼마예요? 4D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얘는 8D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부딪혔다는 거는 이 처음 A랑 B 사이 거리는 4D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답은 D급도 맞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6번인데 이 문제도 약간 독특했던 게 뭐냐면 이 A 위에 B가 올라타고 있죠. 일단 그 그래프부터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이때 어때요? 1초 동안 4만큼 멀어졌어. 누구랑 누가? P랑 B 사이 거리가. P는 이 A의 요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B는 여기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걔가 멀어진다는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지금 상자예요. A.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B가 올라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두 물체의 속도가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끝점하고 여기 끝점하고 얘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더 빠르게 갔어야 된다는 거야. 얘보다는. 그럼 근데 지금 4죠. 플러스 4죠. 얘는 4만큼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8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콩하고 부댔죠. 누구랑 누가 부딪힌 거겠어? Q랑 B가 부댄 거예요. 그럼 Q랑 B가 부딪힌 이후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Q랑 B가 부딪힌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부딪혔겠죠? 여기서 꽝 하고 부딪힐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P랑 B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얘네 둘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V 플러스 4로 놓고 얘를 V라고 놓는다면 서로 4만큼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꽝 하고 부딪혔죠. 그리고 이때는 P랑 B 사이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하나의 물체처럼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속력은 5m/s래요. 그럼 이때는 둘 다 이쪽으로 5m/s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풀어내면 문제가 풀리는데 제가 A랑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MA랑 MB로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어때요? A의 속도가 플러스 4죠. 그러면 처음 A의 운동량은 4MA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B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8M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충돌했죠? A는 속도가 이거기 때문에 MA에다가 V 플러스 4를 곱해주시고 그리고 MB에다가 라지 V를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죠? 이때는 5MA 플러스 5MB가 되겠죠? 이게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근데 이 가운데 거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먼저 이 두 개를 통해서 A랑 B의 관계를 뽑아내셔야겠죠. 얘랑 얘 연립하시면 뭐가 나와요? MA는 3MB가 나오네. 3MB. 그러면 지금 이거 3배의 관계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MB를 그냥 M이라고 놓는다면 이 MA는 몇 M이 돼? 3M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다시 이쪽 위에다 식에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 얘는 20M이 나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20M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라지 V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다가 3M을 집어넣어봐. 3M. 그럼 3MV, MV니까 4M 라지 V 플러스 12M. 그게 바로 똑같이 20M이 나와야 되니까 넘겨보시면은 이 라지 V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는 플러스 6이었던 거고 얘는 플러스 2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긴 하나 얘가 이 받침대가 더 빨리 간 거죠.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받침대가 더 빨리 갔기 때문에 P랑 부대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된 거고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 맞습니다. A가 B의 3배 맞고 그 다음에 2초일 때 A의 속력은 6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A랑 B가 같다. 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오른쪽이겠죠? 그래도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겠네요. 그래서 다 유형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고 이것도 방금 푼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127번도.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자, 우선은 읽어봅시다. 얘가 물체 A가 5cm/s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리고 물체 B는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누구래요? A의 속도예요. A의 속도. 그쵸? 자, 그러면 처음에 A가 5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5라고 표시한 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줄어들었어. 이거 왜 줄어들었을까요? 얘가 이 상자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B가 이 상자의 왼쪽 부분 벽을 빵 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생겼고 그만큼 상자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거는
얼마였어 운동량이? 4m에다가 5cm/s니까 그냥 곱해보시면 20m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갑자기 얼마로 줄었어? 속도가 3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3 곱하기 12 하면은 얘가 12m으로 얼만큼 줄어든 거야? 8m만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줄어든 8m은 어디로 간 거야? 그게 바로 B의 운동량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이 8m만큼이 증가할 거니까 나중 운동량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8m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B의 질량은 m이죠. 그럼 속도가 얼마였던 거야? 플러스 8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딱 부딪힌 이후에 B의 속도는 플러스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 속도는 플러스 3이 된 거고. 그러면 얘가 더 빠르죠, 지금 부딪힌 이후에. 그럼 다시 여기 부딪힐 거 아니야. 이 상자가 가는 것보다 이 공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속도가 3이고 얘는 속도가 8이잖아요. 그럼 상대 속도는 5거든요. 5? 그쵸? 그럼 그 5로 다가갔을 때 몇 초만큼 갔어? 1부터 5초까지 간 거니까 총 4초만큼 다가가서 여기 벽에 부댄 거죠. 그럼 내가 상대 속도가 5인데 그걸로 4초만큼 다가가서 부댔기 때문에 이 20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L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는 센티미터일 테고요. 그게 바로 니은인 거죠. 기억도 맞나요? 기억? 3초일 때 B의 속력은 8이다. 맞죠? 지금 여기 8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기억도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1초일 때랑 5초일 때 누가 더 크냐? 서로 같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매번 얘기하지만 반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A의 운동량이 얼만큼을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속도가 이만큼 떨어졌고 여기서 이만큼이 올랐죠. 그러면 델타 V는 크기만 봤을 때 어차피 2라는 거야. 근데 질량은 얼마예요? 4m이죠. 그럼 얘랑 곱했을 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는 거죠. 그럼 답은 5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12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푼 것보다 조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거리를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이 위치를 신경 쓰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우선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좀 독특한 점은 이 ABC의 운동량의 합이 항상 0이라는 정보 있죠? 이런 거를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조건들은 반드시 가장 결정적인 힌트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챙겨 주셔야 되고 근데 결국에 이런 힌트를 이용하려면 이 앞서서 풀었던 문제들을 이제 본인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이 문제 또한 저는 이제 상대값으로 좀 잡아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3t 동안에 2L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V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 2t 동안에 4L 떨어지니까 2V. 그리고 여기서 2t 동안에 2 오르니까 V.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5t 동안 10L이니까 플러스 여기도 2V가 되겠네요. 뭐 부호는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우리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좀 적어볼게요. 처음에 A가 2V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V 적어주시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3분의 2V만큼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V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 A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B가 딱 꺾였죠. 그 얘기는 A는 충돌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B가 누군가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C겠지? 여기서 중요한 점 중 또 하나가 뭐냐면 C는 정지해 있지 않아요. 얘는 지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움직이죠. 왜? 운동량의 합이 항상 0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얘가 정지해 있으면 얘 지금 운동량 양수고 얘도 운동량이 양수잖아요. 얘 정지해 있으면 절대 합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는 처음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운동량의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서 몇 L에서 부딪혔어? 14L에서 부딪혔죠. 14L. 한 이쯤이 14L이라고 가정해보자면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움직였고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정확히 중간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중간 정도의 14L에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B가 왼쪽으로 2V로 가고 있어. 그러면 C랑 충돌에 의해서 마이너스 2V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B가 마이너스 2V로 움직이다가 쭉 가다가 10L이라는 지점에서 A랑 충돌을 했기 때문에 딱 만난 거죠. 10L이라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 A, B가 충돌한 이후에 서로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2V로 플러스 마이너스 2V로 충돌을 해서 둘 다 이렇게 V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A랑 B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질량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는 B랑 충돌할 때 V만큼이 떨어졌는데 B는 3V만큼이 올라갔죠. 변했죠.
그러면 A가 B보다 3배가 무거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난 이거를 3m이라고 잡고 여기를 m이라고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량을. 그리고 이제 C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 한 덩어리가 된 AB는 어디서 충돌하죠? 12L에서 누군가와 충돌해요. 그게 바로 누구였던 거야? C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4L에서 처음에 몇 T 때? 3T 때 C랑 B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몰랐어. 근데 이쯤에서 보니까 몇 L일 때? 몇 T일 때? 7T일 때 다시 한번 AB랑 C가 어디서 충돌해요? 12L에서 충돌하죠. 그러면 이 C라는 친구는 이만큼 4T0라는 시간 동안에 14L에서 부딪혔다가 12L까지 와서 다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4T0 동안에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2L만큼을 가서 부딪혔다는 거야. AB 덩어리랑. 그러면 C의 속력은 2분의 V로 왼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여기서 B랑 부딪힌 후에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을 써볼 거거든요. 내가 C의 지금 처음 속도는 몰라요. 그러나 이때 부딪힌 이후에 얘는 마이너스 2V고 2분의 1V고 얘는 마이너스 2V고 그리고 이때 A는 그냥 그대로 아직 충돌 안 했으니까 플러스 2V였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모든 물체들의 속도를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운동량의 합을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6mv, 여기서는 마이너스 2mv, 그럼 지금 여기 4mv죠, 4mv. 그럼 얘가 뭐가 나오는데? 얘는 플러스 4mv, 여기가 4mv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mv가 나오면 되죠? 그럼 얘가 8m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기억, T0일 때 C의 운동 방향은 왼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T가 4T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4T0일 때는 B가 꺾인 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이때. 그럼 지금 속력은 똑같죠? 근데 질량이 3배니까, A가 3배니까 2배가 아니라 3배겠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질량은 C가 B의 8배이다. 지금 B는 M이라고 놨을 때 C는 8M이라고 놨기 때문에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처음 풀 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는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적을 때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렇게 아래로 쭉 적어주시면 그나마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 표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리랑 융합돼서 나오면 되게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리도 이용했으며 거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운동량의 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이라는 조건을 줬죠.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풀어낼 수 있게끔 학습을 잘 해두셔야지 수능에서도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129번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것도 그래프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AC 사이 거리는 처음에 1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초 동안에 1만큼 떨어진 거니까 3분의 1 지금 속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BC는 어떻죠? BC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일정해 그 다음에 여기서 훅 떨어지죠. 이때는 지금 3t 동안에 4만큼 움직였으니까 3분의 4가 될 테고요. 그리고 뭐 부호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B랑 C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C의 속도가 플러스 1m/s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랑 C는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1초 동안에 1만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A의 속도는 플러스 2m/s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여기서 보면은 B랑 C 사이 거리가 4만큼 있는데 뭔가 딱 꺾였다는 건 충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랑 누가 충돌한 거야? A랑 B가 1초 때 충돌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충돌했는데 어떻게 됐어? A랑 C는 3분의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진다는 건 A가 더 빨랐다는 거거든요. 3분의 1만큼. 그럼 얘는 부딪힌 후에 3분의 4가 돼요, 속도가.
근데 B는 어때? BC는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도 줄어들고 있죠. 3분의 4로. 그러면 B가 C보다 3분의 4만큼 빨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서 이제 B랑 C가 부딪힌 거죠. B랑 C가 부딪혀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있죠. 그럼 부딪힌 이후에 지금 A랑도 C랑도 지금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딪힌 이후에 3분의 4가 된 거고 얘도 3분의 4가 된 거예요. 부딪힌 이후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A랑 C의 질량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A, B가 부딪혔잖아요. 얘 속도 얼만큼 변했어요? 3분의 2만큼 변했죠, A는. 근데 B는 얼만큼 변했어요? 얘는 3분의 4만큼 변했지. 얘는 3분의 2 변하고 3분의 4 변했다고요. 그러면 이 3분의 2 변한 게 2배가 무거웠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BC 부딪힐 때는 어때요? 요만큼 1 변했죠, 1. 1 변했는데 얘는 3분의 1만큼 변했어. 왜? 얘가 B보다 3배가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MA분의 MC는 2N분의 3M이기 때문에 답은 1번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속도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풀어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수랑 영희가 이렇게 서로 밀고 있네요. 기억 봐볼까요? 철수 영희, 영희 철수. 작용 반작용 맞죠? 그럼 기억 맞고. 그 다음에 가속되는 방향은 반대예요. 왜냐면 애초에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도 반대겠죠. 힘의 방향은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영희가 철수로 받은, 이것도 사실 기억하고 질문의 결이 같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얘가 변화한 운동량과 그리고 영희가 변화한 운동량을 더했을 때는 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크기랑 이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I 철수랑 I 영희를 더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 이때도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무튼 크기가 같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충격량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고요. 기억. A에서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으면 이거죠. I는 일정한데 F 델타 T에서 얘를 늘려주게 되면은 F는 줄어든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방망이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서 공을 치면 충격량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공의 힘을 오래 작용하면 운동량 크기는 커진다. 이것도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을 때 T를 늘리게 되면 누가 증가한다는 거야? 여기선 I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델타 P도 커지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고정값이 뭔지 체크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I가 고정되는지 뭐 F가 고정되는지 T가 고정되는지 그거를 먼저 고정값을 제한을 해 둔 다음에 나머지 변수를 조작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132번. 기억. 맞습니다, 기억은. 그리고 니은도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평균임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기억. 늘어난 줄은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맞아요. 이거 만약에 줄이 안 늘어나면은 배가 팍 하고 걸려가지고 상처나거나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받는 힘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타이어는 충돌할 때 배가 받는 평균힘. 이것도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작게 해주는 거죠. 시간을 늘림으로써. 그럼 얘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구슬이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량의 크기 증가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또 잘 푸셔야 돼요. 이것도 꼭 먼저 풀어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이 각각 뭐라고 돼 있어? 속력과 운동량의 크기 중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응을 시켜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속력을 넣어보고요. 여기다가 운동량을 넣어보세요. 이런 말이 안 돼. 모순이 생겨요. 봐봐요. 질량도 A가 크고 속력도 A가 크다면 절대로 운동량은 A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B가 크다고 나와 있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뭐가 되는 거야? 기억이 운동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속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P는 MV잖아요. 보면은 질량은 누가 더 커? A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A라고 놔볼게. A가 더 질량은 크다고. 그렇지만 속력은 어때? B가 더 커요. 그럼 A가 더 작은 거지. 근데 운동량은 결과적으로 누가 더 크대요?
A가 더 크대요. 그러면 A는 B보다 질량은 크고 속력은 작잖아요. 근데 질량이 큰 영향이 훨씬 컸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 결과적으로 A가 더 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기억. 가와 다의 측정값으로 라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지금 운동량 크기인데 가랑 다는 뭐죠? 가는 질량과 그리고 다는 뭐예요? 속력이잖아요. 그럼 질량과 속력을 알고 있으면 운동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속력이다. 이거 맞죠? 니은 속력.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A의 나중 운동량이 더 컸잖아요. 그럼 델타 P를 비교할 때 어차피 처음 운동량은 0이란 말이야. 아직 쏘기 전이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어차피 그 발사했을 때 운동량을 보면 되는데 그게 A가 더 크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도 A가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 충격량까지 풀어봤는데 역학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나머지 소단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역학은 끝납니다. 역학이 끝나면 그래도 그 뒤에 거는 비교적으로 쉽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만 볼 때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역학만 뚫어내면 나머지 분량은 진짜 이제 금방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한 단원까지 잘 챙기셔서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